자, 지금 시간이 2025년 7월 4일 금요일 오후 5시 21분입니다. 힘든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내내 힘들고 괴롭고 그랬던 시간이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아쉬운 거는 0.02 차이로 코스피 200 지수가 상승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작 선물 지수도 내리고 코스피 지수도 내렸어요. 왜 코스피 200 지수만 이렇게 깽판을 쳤는지는 나중에 확인하게 되겠죠. 제가 하는 얘기 지금 비싸다. 지금 비싸고 보시면 얘는 여길 가야 돼요. 여길. 393까지 빠져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얘는 393까지 빠져야 그 다음에 매수 이야기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요. 이게 2개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7월, 8월 안에 393 아래로 내려가야 매수 이야기를 그때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월봉은 여기. 월봉은 403. 403에 하면 여기 갭을 메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요 갭을 메워야 월봉은 매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매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지수의 위치는 403 정도 되는 거죠. 자, 주봉 위로 올라갔다가 와 오늘 진짜 이렇게 끝날 거라고는 저는 생각 못했어요. 어떤 분이 갭상승해가지고 내려 꽂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면 좋겠죠 라고 했는데 진짜 갭상승해가지고 내려 꽂았어요. 이건 진짜 쇼킹한 흐름입니다. 자, 다음 주 봐야죠. 다음 주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렇게 보면 부러졌어. 예? 부러졌습니다. 이게 부러졌어. 이게 상승 추세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 상승 추세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강하게 하방을 막는 하락을 막는 힘은 소멸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래로 내려가는 힘을 막는 건 소멸된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 이주봉. 이주봉의 이격은 어디까지 왔을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니까 401. 401이에요. 근데 하단선이 어딨냐?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하단선이 여기 있습니다. 또 난리 칠 수도 있어. 411에서 난리 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볼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상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 고가를 방어할 생각이 조금은 있어. 응? 고가를 방어할 생각이 조금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예요. 401. 그러니까 403, 401, 393 이런 숫자들이 매수자가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수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409, 409가 이격 자리죠. 그 자리가 딱 저가 부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길 이제 깨느냐 마느냐가 관건인가. 깨느냐 마느냐. 자, 이제 일봉은 낙폭과대예요. 이게 웃기는 거지. 뭐 내린 게 있다고 낙폭과대야. 얘는 어디까지 반등이 가능하냐? 이 정도까지. 그러면 딱 여기 상단선에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꽤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다음 주도 변동성은 꽤 클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위치가 312인데 316대까지면 거의 한 4포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자, 지금 위치에서 고민해야 될 거. 첫 번째, 월봉은 403? 403 아래가 아니면 매수 가치가 없다. 403 아래가 아니면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 주봉은 저가를 지키면 돼.
저가를 높이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예, 저가를 깨면 저는 예, 여기로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가를 깨면 이만큼 내려갈 거고 저가를 지키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416대까지. 예? 416대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저가, 이게 주봉의 저가잖아요. 이게 408.59죠. 그러니까 408.59를 못 깨면 408.59를 못 깨면 저가를 깨더라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일봉이 저가를 깨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렇게 가는 시나리오도 있고 요렇게 가는 시나리오도 있고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가는 시나리오도 있어요. 다양하죠. 예, 다양한데 중요한 건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예요. 이걸 깨면 아래가 열리는 거예요. 예? 이걸 깨면 아래가 열릴 거라고. 그러면 내려가지고 얘를 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당겨서. 응? 그래서 408.59를 안 깨면 매수하세요. 매수. 매도는 사실상 416.13 위만 가능. 그러니까 그냥 흘러내리면 보유자 영역인 거고, 네, 어쩔 수 없어요. 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 다 해드린 거예요. 잠깐만. 아, 이거 주봉이죠? 위주봉이 아니라 주봉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 얘를 이주봉으로 바꾸고 얘를 주봉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이 선은 다 끄고, 자, 그러면 하락의 조건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일단 코스피 지수는 완성했어요. 코스피 지수는 종가 하락했기 때문에 네, 특별한 거 없어요. 자, 저가를 깨면 408.59를 깨면 하락 시작입니다. 매도는 고가만 안 넘으면 돼요. 매도 요게 423.01인가요? 07. 네, 여기만 안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11포만 안 뜨면 돼. 11포만 안 뜨면 하방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똑같아. 고가만 안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봉과 이주봉이 고가만 안 넘으면 423.07만 안 넘으면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그렇고 저가를 깨야 돼. 그래서 이주봉의 저가는 조금 더 낮잖아요. 주봉의 저가보다 이주봉의 저가가 더 낮아요. 397.91. 얘는 408.599.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408.59만 깨면 되는데 그 다음 주까지는 397.91을 깨야 돼요. 397.91. 근데 397.91이 2개월 봉에 이격 해소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가야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 397.91을 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393이구나. 더 내려야 돼. 더 내려야 됩니다. 더 내려야 돼요. 여기보다 더 내려야 돼. 393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고가를 안 넘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필수입니다. 고가를 안 넘어야 된다. 고가를 넘으면 안 좋다라는 거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이 이일봉. 자, 이일봉 오늘 종가 내렸죠. 종가 내렸어요. 얘는 완전히 하락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다 내려갔어. 저가도 내려갔고 고가도 내려갔고 종가도 내려갔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봉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를 2일봉까지는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3일봉은 하루 더 남지 않았나요? 하루 더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 지금 종가가 만약에 종가 상승했구나 여기서. 예, 이번 봉은 상관없어요. 다음 봉이 중요해. 그러니까 월요일날 내려야 돼. 얘는 월요일날 내려야 아래쪽으로 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내려야 아래쪽으로 합니다. 월요일날 하락해야 돼요. 그래야 화요일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만약에 저가를 깼다. 여기 저가 408.59 여기를 깨면 얘도 아래쪽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408.59만 바라보고 있어요. 주봉도 408.59, 3일봉도 408.59, 408.59를 깨면 아래가 열리는 거고 408.59를 지키면 상방이 유지되는 거죠. 그것만 딱 기억하시고 거래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봤어요. 다 봤고 일목 보여드릴게요. 일목이요. 일목에서 지금 30분 봉까지는 죽었죠. 30분 봉 죽었습니다. 안녕이에요. 죽었습니다. 1시간 봉 죽었나? 죽었는데 버텨요. 보세요. 죽었는데 버티겠습니다. 똑같은 짓을 여기 봐요. 이거 봐. 안 깰라고 이거 어거지로 쫙 올린 거예요. 와, 이거 보고 진짜 욕 나오더라고. 예? 이거 보고 욕이 나와요. 그래 놓고 결국은 올렸잖아. 예. 근데 여기 데드냈어. 얘는 이제 목표치가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잘하면 저가를 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408.59라는 저가를 깰 수 있는 여지는 있다예요. 예, 그래서 월요일에 수급 잘 보세요. 잘하면 깰 수도 있습니다. 자, 2시간 봉은 뭐 소식이 없어요. 2시간 봉은 이제 소식이 없는데, 얘가 이제 만약에 여기를 깨면 데드날 수 있거든요. 예? 여기를 깨면 데드날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열리는 거예요? 403대까지 열리는 거죠. 예, 이 정도까지 열리는 거라.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 갭을 메울 수 있다고. 예? 요 갭을 408.59를 깨면 405 사이에 있는 그 갭을 메울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4시간 봉. 자, 4시간 봉부터 그 얘기 해드릴게요. 이게 고점이야? 그럼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기준선 26으로 간다 그랬죠? 기준선 26. 지금 기준선 26이 한 408 라인에 있으니까 잘하면 저가를 깰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고. 일봉은 이게 고점이야.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여기까지. 387 라인까지. 예, 근데 이 수치는 계속 변해요. 예, 계속 변할 겁니다. 얘는 여기까지. 현재 기준으로는 고점이 나온 거면 373까지. 3일봉은 여기까지. 363까지. 근데 얘는 지금 딱 보면요. 여기가 기준이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니까 15거래. 15거래이죠. 그러니까 7월달 내에 이 고점 못 벗기면 363까지가 타겟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월봉, 주봉도 지금, 예. 하나, 둘, 셋, 넷, 한 달, 하나, 둘, 셋, 넷, 두 달, 하나, 둘, 셋, 넷, 세 달. 그러니까 3개월 내에 이 고점 못 넘으면 얘도 363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점을 못 넘으면 목표치는 363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점을 못 넘기면. 근데 고점을 넘으면 수치가 올라가면서 시간도 연장되죠. 고점이 안 나왔는데 조정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조정 필요 없는. 근데 이제 고점이 나오면 저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어떻게 확정을 짓냐? 확정 못 짓죠.
확정을 못 짓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기 싫으면 음봉을 낸다고. 올라가기 싫으면 음봉을 내. 기본적으로 상승하기 싫으면 음봉을 낸다라는 거를 감안하세요. 여기 보면 음봉 냈잖아. 예? 음봉 내고 죽잖아요. 이렇게 음봉 내고 그 다음 봉이 고가를 못 넘으면 이제 하락을 시작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음봉이 났기 때문에 다음 봉에서 고가 못 넘고 저가 깨고 무너지면 얘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고점이 되면 예, 어디까지 가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제가 고점일 경우에 가야 되는 수치가 어디냐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자, 얘가 고점이야. 그럼 어디까지 가요? 기준선 26까지 간다고. 요렇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저점이야. 그럼 어디까지 가? 기준선 26까지 간다고. 요렇게. 예? 이해가 팍팍 되시죠? 예. 그리고 얘가 저점이야. 그럼 어디까지 가? 기준선 26까지 간다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제 얘가 저점이면 기준선 26까지 가고 얘가 고점이면 기준선 26까지 가니까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 이렇게. 요런 흐름이 된다는 거죠. 얘가 고점이 돼야 돼요. 고점이라는 건 이 423을 안 뚫으면 되는 거지. 이제 이해되셨죠? 449를 못 가면 322.66 아래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계속 유효해요. 계속 유효해. 왜냐? 449를 가면 2025년도 7월 이후에 고가가 되는 거고 여길 못 가면 2021년도 1월이 고가기 때문에 이 고가를 유지하는 한 322.66 아래로 쳐박아야 돼요. 그게 그래프상의 룰이에요. 그러니까 449만 안 가면 고버스는 버틸만한 거지. 449만 안 가면 고버스는 계속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뭐 정신적으로도 너덜너덜하고 육체적으로도 피로하고 모든 게 식욕도 없고 괴로운데 구조적으로 그렇다고요. 근데 423을 못 넘는다.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지. 449 안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가야 되는 자리가 363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갔을 때 그 전에 385를 거치겠죠. 385에서 387. 그러면 385까지 갔다가 이렇게 튕기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상방으로 갈아타시면 되는 거고 여기 갔는데 개인이 막 수조 원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미친 듯이 팔아. 그러면 여기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 363까지 기다려보는 거고 363까지 기다렸는데 363에 뭐가 있냐면 월봉 저가가 이 근처에 있어요. 한 360 부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돼? 월봉이 저가를 지키나 뭐 지키나. 월봉이 저가를 깼다. 그러면 상방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월봉이 저가를 깨면 상방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방으로 보시고 그러면 이제 타겟을 어디까지 넓혀요? 322.66까지 넓히는 거죠. 그러니까 363이 1차 타겟이고 322.66이 2차 타겟인데 1차 타겟에서 멈출 건지 2차 타겟까지 노릴 건지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건 363을 간다가 아니라 423을 방어해주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423이 방어되는지 아니면 뚫리는지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작 이 위치에서 지금 고포수 손절하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근 10거래일? 10거래일인가요? 몇 거래일 동안에 지금 횡보했죠? 7거래일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거래일 동안 횡보했거든요. 9거래일 동안 횡보하면서 완전히 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다 녹았어요.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지. 결국에는 이 9거래일 안에 손절하신 분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손절한 거죠. 지금 종가 기준은 제일 낮거든요. 9거래일 중에 가장 낮은 종가가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이 9거래일 동안에 못 견디고 손절하신 분은 굉장히 낮은 가격에 파신 거죠. 오늘 개인이 레버리지 1,500억 샀습니다. 고버스는 587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심리에 극한 상태로 몰아넣어 놓고 뭐 미친 듯이 갈군 거죠.
아직은 저는 하방이 성공했다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어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건 지금 비싸요. 비싸. 포기하더라도 90대로는 내려와야 돼요. 90대. 390대까지는 일단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20% 이상은 내려야 돼요. 네? 지금 위치에서 20% 이상은 내려야 그 다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방을 포기할까? 아니면 하방을 계속 가져갈까? 20% 내리는 동안에 개인의 매수세만 미친 듯이 들어온다면 그 다음에는 363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니까 고민을 해봐야죠. 네. 근데 이런 과열 상태, 이 미친 과열 상태에서도 보고 있으면 하방은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암울한 거지. 지금의 상황이 계속 암울하게 느껴지고 주변에 들리는 얘기는 뭐 3,500, 4,000 뭐 그런 얘기만 들리니까 관세를 뭐 500%를 때려도 3,500, 4,000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해도 3,500, 4,000이에요. 왜? 상법 개정을 했잖아. 결국에는 어쨌든 계속 증시는 주변 상황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변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시간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건데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뭐 상법 개정했고 뭐 추경했으니까 우리는 3,500도 가고 4,000도 가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사실 놀랍습니다. 왜냐? 지금 올라가려면 미국 증시랑 같이 올라가야 돼요. 예? 미국 증시랑 같이 올라가야 된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증시가 남아있는 공간이 한 1,000포 정도 돼요. 나스닥 100 지수로 한 1,000포인트 정도? 23,600 정도까지의 공간이 있어요. 그럼 지금 나스닥 지수가 23,700인가? 1000포인트 한번 잡아보세요. 900포인트? 900? 900 잡고. 그러면 23,000이 900 잡으면 얼마예요? 4%? 4% 정도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한 4%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럼 국장도 4% 오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4% 오르면 얼마야? 4가 1%잖아요. 그럼 4% 오르면 16포인트면 428, 43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둘이 같이 올라간다면 430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430이 3,300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증시나 키 맞춰서 간다고 해도 3,300도 가기 힘들어. 근데 머릿속에는 3,500도 있고 4,000도 있고 5,000도 있고 네. 아까 제가 농담조로 그랬잖아요. 리만 브라더스나 IMF가 상법 개정만 있었어도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왜? 주변 상황 다 무시하잖아요, 지금. 사람들 생각에 주변 상황을 다 무시한다고. IMF가 터진 게 어디죠? 동남아시아? 환율부터 시작해가지고 옮겨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외적인 이유에 의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 다 차단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건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미국이 오르면 따라가겠죠. 예? 미국이 계속 오르면 따라가겠죠. 근데 미국이 올라도 개인이 매수세로 강하게 돌아서면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하는 수 없어요. 지금 미국이 덜 올랐고 우리가 미국을 따라 많이 올랐다. 그래서 둘이 키 맞추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키가 다르다고. 응? 미국의 키와 우리의 키는 다른 거예요. 미국은 차트 자체가 안정적이에요. 미국은 다른 봉들이 다 안정적으로 올랐어. 근데 우리는 봉들이 다 불안해요. 다. 주, 2주, 월, 싹 다 불안합니다. 2개월 보고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지고 올리는 거랑 전혀 차트가 다져지지 않았는데 그냥 따라가는 거는 저는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런 상승세를 본 적이 없어서, 예? 이런 상승세를 본 적이 없다. 이거 코로나 때랑도 이게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코로나 때보다 한 2배는 강한 거예요. 2배. 2배는 강하다고. 코로나도 이런 식으로는 안 했어요. 11월달, 12월달 그렇게 쳐올렸어도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올리지 않았다고. 다 룰 지켜가면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룰을 어기는 순간 상승이 끝났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지금 5주나 이 짓거리를 했으니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작 외국인이 5주 동안 이 짓 하면서 쓴 돈이 얼마 안 돼요. 2조? 2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 2조 원의 돈으로 이런 봉을 만든 거예요. 대단한 거죠. 2022년도 7월 5일부터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 2025년도 7월부터 매수했는데 2024년도 7월 11일까지 외국인이 매수한 총액이 47조예요. 47조. 47조를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2년이잖아요. 2년 동안에 47조를 매수한 거예요. 와, 그러면 진짜 이거 미친 듯이 매수한 거죠.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47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아마 30조 원이 넘는 돈이 삼성전자에 투입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종목을 보고 들어온 거예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을 보고 돈이 들어온 거라고. 그 반도체 잘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두 종목에 배팅을 했는데 삼성전자 나가리 된 거죠. 하이닉스는 성공했고 삼성전자는 나가리가 되면서 작년 7월부터 손절이 들어갔죠. 삼성전자는 아닌가 보다 하고 외국인이 그냥 그대로 패대기를 쳤어요. 그래서 얼마가 날라갔죠? 37조를 팔았나? 39조를 팔았나? 그러니까 47조가 들어오고 47조가 들어오고 39조? 39조가 나갔을 거예요. 39조. (4월 10일) (9일까지) 39조 2천억. 그러니까 47조가 들어오고 39조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남았냐? 47 마이너스 39니까 8조죠. 8조. 그러니까 매수 잔량. 2022년도 7월에서 올해 4월 9일까지 매수 잔량이 8조인 거예요. 8조. 그 다음에 4월 9일부터 지금까지 2조 샀잖아요. 4월 9일부터 지금까지 2조를 샀으니까 잔량이 10조라고. 잔량이 10조라고요. 그 얘기는 278에서 412까지 10조 샀다고. 10조. 그러니까 제가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10조로 이렇게 올라? 이렇게 오르는 게 맞나? 라는 거죠. 왜? 과거에는 47조로 했다고요. 278에서 400까지 47조로 올렸는데, 지금 409에서 4월 9일 지나서 지금까지는 총 합이 10조라고. 그러면 37조가 없어졌어요. 그거는 삼성전자 때문이죠. 삼성전자에 돈이 안 들어와요. 다 빠져나갔다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투자금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돈은 굉장히 많이 줄었고, 더군다나 4월 9일 이후로 들어온 돈은 2조 원이 다니까 굉장히 작죠. 투자금. 개인이 얼마나 매수로 달라드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개인이 매수로 안 달라들면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옆으로 기겠죠.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개인이 매수로 달라붙으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내릴 수 있는. 특히 갭을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갭 405 갭, 뭐 380 갭, 370 갭, 363 갭이 일봉에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이 매수하면 그 갭들을 메우는 작업을 이후에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석이 안 맞죠. 저도 분석하고 있지만 굉장히 답답해요. 안 맞아서. 왜? 뭐 소용이 없어. 분석을 해도. 예? 분석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을 가진 자들이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라 예. 아무리 뭐 들이대봐야 과열해도 그냥 버티면 그만이고 그죠? 예. 아무리 과열해도 그냥 일봉 저가 지키고 주봉 저가 지키면 그만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가를 깨느냐 지키느냐 그런 걸 자세히 보세요. 저가를 지키면 또 올라갈 거예요. 예? 408.59를 지키면 하방은 없어요. 예? 408.59를 지키면 하방은 없다. 그것도 꼭 감안하시고 그리고 423. 얼마죠? 423. 고가가 얼마였는데? 07? 04? 07. 이제 423.07을 넘는지 못 넘는지 예. 여기만 지켜준다면 예. 이제 고버스 투자자에게도 봄이 올 수 있으니까 403.07은 지켜져야 됩니다. 403.07 꼭 지켜져야 돼요. 403.07이 지켜지면서 반대로 408.59가 깨져야 이제 고버스 투자자분들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다시 찾아올 거고 423.07을 못 넘는 한 363까지는 내려야 돼요. 363. 423.07을 뚫지 못하면 363까지는 공간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지난달에 올라왔던 양봉을 다 감싸는 음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2개월에 걸쳐서 7월달, 8월달 나눠가지고 363대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는 저는 모르겠고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중요한 거는 363까지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꼭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봉에서 하나 더 체크할 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 자리 저가 얼마냐면 370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보다 높으면 이번 달 저가가 여기보다 높으면 이제 기준이 이쪽으로 옮겨가요. 예? 기준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여기가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끝낼게요. 자, 지금 여기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대로 끝나면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기준이었는데 2번으로 옮겨가. 왜냐하면 수치가 같아. 예? 같습니다. 이 저가의 수치가 동일해요. 동일해. 자, 그런데 만약 얘가 내려가서 여기 저가를 깨잖아요. 네? 그럼 얘가 부러져요. 이렇게 부러져. 그러면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월봉이 저가를 깨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가 기준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370일 위는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이 저가를 깨느냐 지키느냐에 따라 달라요. 달라. 그리고 만약에 저가가 371보다 낮으면 얘가 기준이에요.
예? 얘가 기준이라고. 이해하셨죠? 얘보다 얘 저가가 낮아지면 이렇게 내려오면, 예?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얘가 기준이라고. 예. 얘가 371보다 높아야 돼요. 예? 371보다 높아야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저가를 깨서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얘가 기준이기 때문에 얘가 저가를 깨고 그 다음 봉이 저가를 깨면 여기가 깨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깨고 얘가 한 번 더 깨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깨지는 거라고. 그래서 303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가 안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방은. 예? 상방은 저가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 왜? 아무리 생각해도 7월 달에 이 저가를 깰 일은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저가가 깨지면 기준이 여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타겟은 여기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고가예요. 423.07이 고가인데 여기를 못 넘으면 363까지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71보다 내려갈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저가를 깼다? 그러면 그 다음에 322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303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안 떨어지면 돼, 얘는. 응? 안 떨어지면 된다고. 그리고 423.07을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363을 안 가도 된다고. 근데 423.07을 못 가면 363으로 가야 되는데 363을 가는 게 이번 달에 가느냐 다음 달까지 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제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449만 안 가면 된다고. 449만 안 가면 된다고. 423.07만 안 넘으면 449는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안 가면 아래쪽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왜? 위를 안 닫으니까. 위를 닫아줘야 돼. 위를 닫아줘야 아래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위를 열어놓고 계속 상승을 시도하니까 피가 말리는 거죠. 449를 진짜 가려고 하나? 449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다고. 왜?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 근데 이게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하고, 3,500, 4,000, 5,000 이거 얘기하는 거하고는 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3,500, 4,000을 갈 건데 2조 원밖에 안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조 원밖에 안 들고 있어, 누적으로. 47조를 다 갖다 팔아먹고 10조 원 남겨놓고 증시가 상승하면 그러니까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오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미래가 굉장히 밝은데 돈은 70% 이상 빼돌렸어. 돈은 70% 이상은 다 없애버렸다고. 투자 안 하고 다 외부로 다 빼돌렸다고. 뭐 채권을 샀는지 다른 나라의 주식을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다 빼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살짝 가능성을 보여줬다. 확신은 없어요. 근데 약간의 가능성은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든 주말 지나고 나서 408.59를 깨는지 다음 주에 잘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 마치고요. 영상은 계속 올려요. 그리고 제 의견도 계속 드리고 분석이 안 맞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제 능력의 한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한계고 제가 가진 능력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본 과거의 데이터, 그 다음에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구조 안에서만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고요? 저는 이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인위적으로 왜곡해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포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틀려. 그러면 이 이론이 잘못된 거죠. 제 이론을 맞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제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해석했듯이 이 툴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하겠죠. 다만 그 사람들은 자기의 노하우를 대입해서 활용을 하겠지만 저는 이 툴을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가진 꼼수를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응? 제가 가진 생각, 그런 꼼수까지 다 적용해서 분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상황이 발생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거죠. 근데 틀렸다. 그러면 지금 시기에는 진짜 잘 안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괴로운 거죠.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도 생겨나는구나. 뭐 받아들여야죠. 포장하고 싶지 않아요. 포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조대로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이 구조에선 팔 수가 없어요. 이 구조에선 곧버스를 팔 수가 없다고.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들고 있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진짜 449 가가지고 엄청나게 녹을 수도 있어요. 그 리스크를 떠안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떠안는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곧버스 가격은 엄청나게 싸요. 구조만 봤을 때는 이 가격은 엄청나게 싼 가격입니다. 근데 안 올라. 그게 미치는 거죠. 엄청나게 싼데 안 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싼 곧버스를 내다 팔아. 그리고 그 비싼 주식을 주워 담아요. 이 싼 곧버스를 내다 팔면서 그 비싸다라는 주식들을 담고 있다고. 현대 로템,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왜? 엄청나게 올랐거든. 그러니까 더 갈 줄 알고 그쪽으로 가서 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로템 8.9% 내리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3.8% 내리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5%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주식, 우리 눈에는 쓰레기 같은 곧버스가 사실은 지금 위치에서 보면 그나마 안정적인 게 곧버스인 거고, 진짜로 위험한 게 방산 주식이죠. 그래서 잘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투자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분석하면서 저도 너무 많은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영상 보시는 분들을 붙들고 곧버스 꼭 쥐고 계세요, 버텨보세요, 뭐 이런 얘기 못하겠어요. 장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청하시는 분들을 붙들고 설득하고 애원하고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제가 가진 지식이 잘 통하지도 않고 있으니까 더 답답한 거죠. 제 입장에서 케어하고 싶어요. 계속 서포트하고 싶다고. 왜? 제가 말한 게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 말한 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굉장히 좋은 자리가 올 때까지 사람들을 붙들고 달래고 위로하면서 좋은 자리까지는 가보고 싶어요. 그게 363이 될지 380이 될지 320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자리까지는 끌고 간 다음에 그 상황에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면 그때 가서 판단을 내리고 싶은 거죠. 근데 제 분석이 워낙 안 맞아. 지수를 움직이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엉망으로 막 움직여 버리니까 제가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붙들었다가 상대방이 후회하면 그게 제일 슬픈 거죠. 저는 성의를 다해서 붙들었는데 상대방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걸 제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판단을 저는 존중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363까지 만약에 다시 가는 상황이 온다면
지금의 제 생각, 그리고 제가 고포스 투자자분들께 계속 어필하는 이 의견이 어쩌면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날이 오겠죠. 제가 생각하는 363이 맥스는 아닙니다. 맥스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지, 거기가 맥스는 아닙니다. 그 전에 가야 될 자리가 이제 380대 중반? 거기를 먼저 가야죠.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360대와 450대의 중간이 얼마죠? 404? 404 정도 되면 363이랑 449 정도의 거의 중간값 아닐까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무너지면 449로 갈 확률과 363으로 갈 확률이 저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위아래가 같은 확률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400대가 무너져. 그러면 363이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아래쪽의 확률이 더 커질 거라고 봐요. 근데 아직은 저쪽이 더 가깝잖아. 상방이 더 가깝기 때문에 아직은 투자자분들에게 저를 믿고 지수가 내려가는 거를 지켜보자라고 설득하는 거는 아직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지 않고 하차하시는 분들은 존중하고요. 매수로 갈아타신다고 해도 지금 장에 얼마든지 가능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원망도 하고 비난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정보는 제공해야 되잖아요. 맞든 틀리든 노력은 해야죠. 그냥 틀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나는 쉴래요. 알아서 거래하시고 저는 모르겠으니까 저는 쉬겠습니다 라고 내빼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공하는 게 제 입장에선 도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무조건 하방이고 이 수치는 무조건 갈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어떤 조건 하에서는 어디까지 내다볼 수 있고 어디를 가면 안 되고 어딜 갔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들을 해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고포스 투자자를 비난하거나 폄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내려. 삼성전자가 내려 있으면 이 삼성전자 쓰레기니까 빨리 내다 팔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 주주를 무시하는 거지. 저도 똑같아요. 고포스 주주를 무시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얘기는 되도록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손절해야 되는 건 사실 제 영역이 아니라 투자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의 영역에까지 개입해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분석은 여기까지.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